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 측근의 총선 당시 후보 매수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내일은 4.3 보궐선거일입니다. 전주 라선거구에서 시의원 선거가 열리는데 내년 총선과 맞물려 각 당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만 65세가 넘으면 기존 장애인 지원이 끊기고 일반 노인 지원으로 바뀝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져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대기질은 비교적 양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검찰이 3년 전 총선 때 안호영 의원 측의 정치자금법 위반 건을 기소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야권은 일제히 후보 매수라며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주 전주지검은 3년 전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선거구의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안호영 의원의 친형을 포함해 3명의 선거 캠프 관계자를 기소했습니다. 안 의원의 측근들이 조직을 포섭하기 위해 상대당 후보 측에 1억 3천만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검찰은 시효를 감안해 선거법 위반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야권은 후보 매수로 규정하고 안호영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자신의 친형과 측근들이 만들어낸 추악한 선거 범죄를 통해서 만들어진 국회의원직에 대해서 자신의 무관함을 주장하며 숨어있지 말고 바른미래당도 당시 상대방 후보 경쟁자가 갑자기 안 의원 공개 지지를 선언한 배경부터가 석연치 않았다며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비록 사전에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검찰 수사에서 안 의원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기소된 사람들도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쟁과 상호 비방을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권이 의원직 사퇴까지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조기 점화된 총선 전국에 쟁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4.3 보궐선거가 내일 치러지는데 전북에서는 호남에서 유일하게 전주 라선거구의 시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막바지 선거운동이 한창인데요. 관심은 덜하지만 내년 총선과 맞물려 정치적으로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김한구원 기자입니다. 지나는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고 끊어질 듯 허리를 굽히고 동민 후보 유한구입니다. 길바닥에서 넙죽 큰 절을 올립니다. 오가는 인파가 뜸하다 보니 명함 하나 돌리는 것도 발품 팔기 경쟁이고 상대 후보 측에 섞이는 일도 잦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본에서도 서신동 일원인 전주시 라선거구에서 시의원 투표가 실시됩니다. 후보들의 공약은 수영장 건립과 미세먼지 대책, 아동과 노인복지 확대처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속 정당이 민주당과 평화당, 무소속으로 뚜렷하게 갈리는 데다 호남권 유일의 보궐선거구이다 보니 내년 총선과 꾸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서신동을 사수를 해야, 텃밭을 사수를 해야 내년 총선에서도 기필코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총선 대리전 양상이 빚어지면서 상대 후보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부정한 선거로 인해서 또 이번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미 우리 서신동민의 자존심을 갈길갈길 짓밟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 동민들의 선택을 받고 다양한 층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전주시 라선거구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의 중간선거 성격을 띠고 있어 각 당이 거는 기대는 단순한 시의원 선거 이상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교과서값 강제 인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피해 보상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출판업계는 지난 2009년 출판사별로 교과서 값이 너무 차이가 난다며 값을 내리라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출판업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출판업계는 당시 손실액이 최대 3천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요구했으며
시도교육청은 시정명령을 내린 교육부 책임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없이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장애인들도 그저 나이가 들면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만 65세가 넘으면 장애인 지원이 끊기고 노인 지원으로 바뀌는 건데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허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 신순임 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 씨는 사고로 거동이 어려운 남편과 함께 장애인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왔는데 만 65살이 넘어 더 이상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 노인 지원으로 전환된 건데 지원 시간은 하루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 집안일부터 병원 가는 일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꼴로 저희 남편이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저 혼자 보내놓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는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누가 오가나 난 도움 요청할 데가 아무도 없는데. 전주에 사는 66살 노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부터 요양보호사의 지원 시간이 월 9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어 청소를 도와줄 시간도 없다고 말합니다. 병원에 통증이 올 때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진통제를 맞을 수가 없으니까 통증이 워낙 심할 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현행법상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만 65세 이후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로 의무 전환되는데 월 최고 431시간까지 받을 수 있는 활동 지원이 108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어찌 보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고령 장애인들이 오히려 지원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겁니다. 또 장애인들이 편입이 되지 못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장애인 쪽 제도가 신설이 되면서 제도 자체가 상충되지 않게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기존의 제도가 그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국회 윤소아 의원이 이를 개선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째 국회 계류 중입니다. 그 활동 지원 시간으로 50시간을 지금 늘려서 지원하겠다라고 전라북도의 역할은 서울시처럼 그 지원 활동 서비스 시간을 늘리는 예산을. 상급 이상 중증 장애인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은 전체의 44%에 이릅니다. 갈수록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정치권과 지자체의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대학 총장 선거에 경찰이 개입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혹이 제기된 지 벌써 반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뭘 했는지 수사 연기가 거듭되면서 불필요한 의혹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경찰 개입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10월. 경찰청 김무경감이 총장 후보로 나선 한 교수에게 현 총장 비리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발단이 됐습니다. 선거전을 뒤흔들 만한 사안이어서 일부 교수들은 경찰 개입설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 아니면 그 경찰 개인이 알아서 와서 조사를 했느냐 이걸 밝혀라. 전북이 발칵 뒤집혔던 일이지만 5달째 경찰 수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2달 전 끝났어야 할 수사지만 전북경찰은 여전히 갈팡질팡입니다.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과학수사까지 동원했지만 공모를 입증할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통화 내역하고 그다음에 핸드폰 이런 건데 지금 뭐 특별하게 유의미하게 그런 다른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 않았고. 전북청장마저 어려움을 실토하면서 수사는 결국 빈손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 경찰이 연루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면서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사건이라면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수사가 계속될 리는 없다. 경찰이 하루빨리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그 결과를 시민들 앞에. 담당 경찰서는 조만간 최종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지만 그간 수사 과정을 미뤄볼 때 시원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8억 원대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 여직원인 36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9년간 교직원들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181차례에 걸쳐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8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어제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탄력 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가 양극화 심화와 갑질 노동 합법화로 이어진다며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밤샘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하청 노동자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부당 노동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인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해 전주시에 추가로 제출한 제안서를 공개했습니다. 자광은 제안서에서 올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2조 5천억 원을 들여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면적의 50%를 녹지로 조성하고 기부 체납 비율도 53%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전주시민회는 자광의 요구가 서부 신시가지 개발 계획을 뒤집는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넘게 지역 의제 설정과 문화 창달에 앞장서온 지역 방송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언론 재벌 등의 성장으로 전체 방송 산업은 성장했지만 지역 방송은 수년째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데요. 이를 타개할 지역방송기금 신설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역방송의 활로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입니다. 종합편성 채널에 출범한 이듬해인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지역방송의 광고 수익은 연평균 7.3%씩 줄었습니다. 총 매출도 종합편성 채널 등 방송산업 전체는 6.5%씩 성장했지만 지역방송은 3.7%씩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종사자 수도 줄고 있는데 종편과 언론 재벌 채널의 급성장,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플랫폼 다변화로 지역방송의 근간부터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에 대한 무관심이라든가 혹은 흥미 위주의 방송 선택이 결국 지역방송을 만약에 소멸시키게 된다면 그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죠. 이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역방송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보존할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정부 출연이나 기부 등으로 지역방송 발전 기금을 조성해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과 경영 개선, 방송시설 정비 등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 재정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신설해서 그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을 하고 또 지역 문화의 창달이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지역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지역 방송의 생존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특별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론 수렴과 정치권의 합의,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등 입법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방 분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시대를 맞아 지역 방송은 이제 지역의 가치를 지키고 공영성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신뢰를 받으며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으로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수호하는 새로운 시험대에 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부르면 달려오는 대중교통인 행복콜버스와 행복콜택시가 교통오지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이달부터 16개 읍면에서 행복버스와 택시를 운행하는데요.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농촌 지역 16개 읍면에서 행복마을 버스와 콜택시를 운영합니다. 운봉읍과 대강면, 인월면, 아영면에는 행복마을버스 3대를 투입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복콜택시는 12개 면사무소에 배치돼 있다가 주민이 전화로 신청하면 찾아가는 형태로 요금은 500원입니다. 농촌 지역 학생과 어르신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복지정책을 실시하여 교통 불편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완주군은 삼내와 이서등지에 운영해온 청년 쉐어하우스를 봉동지역에 추가로 조성합니다. 쉐어하우스는 방은 각자 사용하고 거실과 주방은 공유하는데 1인당 월 5만 원의 임대료에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3일까지 만 19세부터 39세 미만의 청년 입주자 10명을 모집합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하고 청년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내장산 워터파크 내 음악 분수를 가동합니다. 음악 분수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와 5시에 30분간 시범 가동하고 5월부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야간에는 조명과 레이저쇼, 워터스크린을 이용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 공연도 펼쳐집니다. 김제 용지 농원마을에서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의 아픔을 달래고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망향제가 열렸습니다. 예촌과 장신, 신교 3개 농원으로 구성된 용지농원은 1951년 일사후퇴 당시 남한으로 내려온 황해 도민들이 정착한 마을로 현재는 16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북 지역 체육인들이 축구 종합센터의 장수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도체육회와 전북축구협회 관계자들은 체육회관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환경이 좋고 교통 중심지인 장수군이 새로운 축구 종합센터의 최적지라며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균형 발전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배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내버스 안에서도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부터 시내버스 24개 노선 130대의 차량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7월까지 서비스 차량을 240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승객들은 통신사와 관계없이 버스 안에서 퍼블릭 와이파이 @ 버스 프리를 선택하면 무료로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미국 타코마시와 자매 결혼 40주년을 기념해 근대 역사 박물관에서 사진전을 마련했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오늘부터 28일까지 전북 과학교육원에서 해양, 지구, 그리고 날씨를 보다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엽니다. 무주 최북미술관에서는 오늘부터 기획수대전 15개의 꼭지점을 선보입니다. 고교동창의 5번째 합동 전시회가 오늘부터 17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여성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룬 익산 여성영화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공공영상 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제19회 순창 옥천골 벚꽃축제가 올해부터 나흘간 순창군청 앞 경천변에서 열립니다. 전국의 우수한 자활 생산품을 홍보하고 자활 사업을 알리는 제3회 대한민국 자활대전이 오는 6일 군산 인파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정읍 샘고을 시장이 벚꽃축제 기간에 맞춰 오늘까지 야한 야시장을 운영합니다. 춘향골 아카데미 시민특별 강연이 오늘 남원 예촌에서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초보자를 위한 자전거 교실이 오늘부터 30일까지 전주 종합경기장 자전거 교육장에서 무료로 운영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져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대기질은 비교적 양호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도에서 낮 기온은 12도, 익산은 영하 1도에서 11도, 동북과는 무주가 영하 3도에서 12도, 진안은 영하 4도에서 10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2도에서 10도, 고창은 0도에서 12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완주가 좋음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